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벌써 총선이 69일 남았습니다. 각 도내에서도 선거구별로 출마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가직설에서는 주요 선거구의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그리고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홍형득 교수님께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 두 곳을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지금 선거구별 현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20일 공천 접수를 마감했지만 예. 국민의힘은 3일까지 공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는 몇 가지 그 쟁점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그동안 그 춘천의 단독 분구 여부가 사실은 그 후보자나 지역 주민들의 최대의 어떤 그런 그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현행 8개 선거구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한 최대 격전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갑에 8명, 을에 5명 해서 13명의 예비 후보가 그 등록을 하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대 격전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각각의 그 선거구별로 현황을 보면 춘천, 철원, 하천, 양구, 갑 이거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갑 선거구는 국민의힘 노영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두 분의 그 현역 의원들이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강대규, 김혜란, 박영춘, 최순국 등 5명의 예비 후보가 지금 그 등록을 한 상태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창수, 무소속 오정규 후보 같은 8분의 후보가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 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천 접수를 했고 국민의힘에서 변지랑 이민찬, 허인구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유정배, 전성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그 예비 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으로 물론 이제 그 당의 공천 과정에서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후보들이 등록을 한 격전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강릉 선거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심재범 변호사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강릉은 이제 권성동 의원이 4선째인데 5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가장 큰 좀 볼거리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강릉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몇 차례 선거에서 민주당세가 사실 상승세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이제 그 김우영 이제 그 지역위원장이 이탈을 예. 하면서 권성동 의원은 이제 좀 다소 이제 싱거운 어떤 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무소속으로 김한근 전 시장이 이제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당을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당내 경선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강릉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배선식 후보, 뭐 김중란 후보, 그다음에 최종윤 후보 이분들이 이제 3분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고 예. 개혁신당에서도 이영랑 후보가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 뭐 장지창 후보가 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 했을 때 권성동 의원의 이제 5선을 갈 수 있는가 없는가 부분인데 일단 변수는 말씀드렸다시피 김한근 전 시장의 등장 그리고 네. 당내 공천 룰입니다. 일단 공천 룰에서 무난히 이제 컷오프는 통과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무감사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천 룰이 문제인데 3선 이상 동일 지역구였기 때문에 사실 15%의 감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랬을 때 상당히 중량감 있고 뭐 인지도가 있는 상대 후보가 나왔을 때 경선이 좀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지역 이제 선거구 사무실에서 이제 그
강릉 현 김원규 시장과 시도의원들이 모여서 뭐 같이 복당 불가 논의를 펼쳤다라는 뭐 그 예. 내용으로 지금 김한근 전 시장이 지금 선관위에다가 조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경선이 상당히 과열되거나 되게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김우영 위원장이 이탈로 인해 가지고 되게 허탈감, 지지층의 허탈감이라든가 분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앞으로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원주 가불 선거구를 보겠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좀 가불 선거구 분위기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원주 가불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어떤 정당 소속인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이제 재선 도전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예. 당내 경선 주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창묵 전 지사와 여준성 청와대 비서관이 예비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한 이런 그 상태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3선 도전에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후보군이 이제 몰려드는 그런 그 상황이 갑과 을의 그 차이라고 그러는데 예. 우선 그 여권 후보 중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한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권희중 변호사, 안재윤 전 사회복지사가 이제 등록을 한 상태고요. 예. 그 이 지역의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쟁점 중에 하나는 그 전략 공천 여부에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후보들은 전략 공천 반대 입장 성명을 발표하기도 해서 과열 조짐을 보이는 그런 그 선거구다 이렇게 특징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서직은 대체로 조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선거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동해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 그리고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인데 어떤 예비 후보들이 있습니까? 뭐 현역 그 삼선 노리는 이철규 의원이 있는 반면에 지금 같은 당 소속 국민의힘 소속의 장승우 후보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고 자유통일당의 홍승근 후보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철규 의원이 사실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경선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공정성을 위해서 경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한호연 후보와 그 더불어민주당의 한호연 후보와 그 이철규 의원 간의 어떤 양자 대결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속초 고성 인제 양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양수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양수 의원도 뭐 무난하게 컷오픈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마땅히 뭐 경선을 치를 만한 후보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쪽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이제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예. 예비역 중장 출신이고 사실 대북 전략가로서 상당히 손꼽히는 인물로 전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제 대북 전문가였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어떤 실색격인 중심 인물인 이양수 의원과 전 정권의 어떤 실색격 그 전 정권에서 이제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김도균 후보 간의 어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상당히 강원도 8개 선거구에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구가 아닐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 선거구 획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강원 지역 선거구 획정은 매 선거 때마다 이제 그 쟁점이 됐었는데 전 세 가지로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너무 자주 변경이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늦게 결정을 한다는 거. 네.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너무 자주 변경된다는 것은 96년 15대부터 지금까지 5번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거의 매번 바뀌었다는 거고요. 또 결정도 40일, 39일 전에 그 선거구 획정이 됨으로써 상당히 어떤 그런 그 유권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혼란을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선거구 획정이 이렇게 늦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 끝나고 바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되고 선거구 획정하고 후보자 공천 자체가 임박해서 한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을 검증하거나 살펴볼 기회가 없는 차원에서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후보자 공천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건 좀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